자, 여기 백구 쪽에서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그래가지고 주원아, 특수하다의 반대말은 뭘까? 그러면은 해가 평범한 연립방정식은 어떤 걸까요? 해가 한 쌍 나오는 거. 그냥 x값 얼마, y값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평범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주은아, 특수하다라는 건 어떤 뜻이야?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 맞지? 다시 동해야. 평범한 건 어떤 거? 집중하자. 잘 듣자.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다 듣자. 좀 전에 주원이가 뭐라 그랬어? 평범한 건 뭐라 그랬어? 해가 몇 개 나오는 거라 그랬어? 한 개. 한 쌍 나오는 거. 그죠? x값 한 개, y값 한 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평범한 거. 그치? 그러면 특수한 건 뭐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거. 이게 특수한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도연아, 우리는 해가 특수하다라고 했을 때 요것을 빨리 판별할 수 있는 식을 배웠는데, 자, 이렇게 생겼었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이렇게 상수항분의 상수항에서 분수를 3개 만들었었지. 그래가지고 이 3개가 만약에 다 똑같으면 뭐였다? 그쵸. 요렇게 다 똑같으면 이때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앞에는 똑같은데 요 세 번째,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만 다른 거, 요 때는 지원아 뭐가 발생한다? 해가 없다. 그치. 두 글자로는 뭐라 그래? 불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분수 3개를 뽑아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편해. 그치? 제일 편하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109쪽에 질문 있습니까? 네, 뭐요? 23번 니은 디귿입니다. 됐어요? 네. 109쪽 질문 없나요? 그러면 110쪽으로 넘어갈게요. 110쪽은 몇 번? 몇 번? 5번. 자, 5번 주은이 풀어보자. 일단 처음 단계는 이걸 간단히 만들어야 되겠네. 그치? 간단히 만들자. 위에 식에다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갔는데? (18) 18만 곱해도 충분하죠? 불러주세요. 그치, 일단 분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는요? U 불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고, 그럼 분수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간법 할 거야. 자, 타겟을 정해. 누구를 소거할래? X 소거할까요? 그럼 여기다 몇 배? 다시 3배. 여기다 몇 배? 다시 4배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3배 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밑에는 왜 안 불러? 4배 하면 자, 그럼 이런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빼자. 그럼 이거 없어졌고, 마이너스 9y 빼기 마이너스 40y는 얼마일까요? 31y. 이쪽은 얼마일까요? 62. 자, y값 얼마? 2 나왔죠? 2 나온 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 돼가지고 24. 그럼 4x가 24. x는 6. 그쵸? 그러면 a, b가 6하고 2인 거니까 a 빼기 b의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분수 없앤 다음에 가간법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또 옆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번에 몇 번? 4번 맞습니다. 동의 없나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111쪽 여기는 저 9번 답. 몇 번? 9번. 그니까 답이 뭐? X가 6이고 Y가 2. 자, 틀렸습니다. 지원아,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푼다 그랬었니? 똑같은 거 두 번째. 우리가 뭐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럼 어떤 걸 두 번 쓸래? C를 두 번 쓸까?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했을 때 그래도 C가 제일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A는 C 이거 한 줄 쓰고 B는 C 요거 한 줄 쓰고 이렇게 두 줄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라고 놓을 거니까 x-3y-2는 4-y 요거 한 줄 써야 되고, 그치? 자, 동해야, 두 번째는 누구 쓴다 그랬어? 요거랑 요거 쓸 거니까 일단 분배해버릴까? x 마이너스 오케이. 자, 요게 지금 요렇게 A는 C, B는 C 두 줄 쓴 거죠.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지원아 가간법하기 불편하니까 정리 좀 해줍시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X 빼기 이미 빼기 했잖아. X 빼기 2Y는 6, 그치? 자, 이렇게 x들은 좌변에, xy들은 좌변에, 상수는 우변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이거 가간법하기 너무 좋네. 어떻게 할까? 더합시다. 그럼 x 사라졌죠? 뭐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Y. 그럼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치, y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 4 되겠네, 그치? x는 2가 되겠지. 자, 이런 거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는 거. 이게 손바닥을 맞아야 되는 거. 손바닥을 쫙쫙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계산 문제. 자, 또 111쪽에 질문 있나요? 8번 답하기. 내가 방금 손바닥 맞아야 된다고 했지, 동해야. 야, 이거는 더 간단하잖아. 이거는 지금 7이 완전,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7. 그 다음에 x 더하기 6y, 그 다음에 4 넘겨가지고 3 이렇게 썼니 안 썼니? 네 과정을 봐.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어디 있어요? 딴 데 어디? 연습장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집에 있어? 갖고 와. 네가 푼 걸 보면서 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여기다 풀어도 되잖아. 연습장에 막 줄 맞춰서 깔끔하게 푸는 거야? 어차피 중구난방 쓸 거면 여기다 풀어 그냥. 아니면 들고 오든가. 알겠죠? 자, 그럼 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되니 안 되니? 이거 3개짜리잖아. 3개짜리인데 7이 압도적으로 제일 간단하잖아. 그럼 7을 두 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쪽도 사실 7이었는데 4가 넘어와서 3이 된 거고, 그지? 자, 그럼 이제 가간법만 하면 되잖아요. 밑에다 몇 배 할까? 그러면은 2x 플러스 12y가 6이니까 자,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13Y. y가 얼마예요? 1. y가 1인 거 여기다 넣자. 그럼 넘어가면 6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x가 6이니까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라 했지. b 빼기 a. 이게 b고 이게 a잖아. b 빼기 a. 그럼 뭐예요? 그렇지, 답이 4지. 맞죠? 이런 거 틀리면 손바닥 3대 맞아야 돼, 이런 거는. 알았죠? 이걸 틀리지 마세요. 자, 111쪽에 또 질문 12번에 12번이 조건이 해가 없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잖아. 해가 없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원아? 방금 복습했잖아. 우리 여기도 복습했잖아. 해가 없으면 어떻게 알았어? 지금 해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해가 없다는 것은 해가 특수한 경우네. 해가 특수한 경우는 이걸로 판단하라 그랬는데, 그치?
분수 3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분수 3개 써봐. 자, 이거 뭐 정리할 것도 없잖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수 3개 그냥 뽑으면 되잖아. 그치? 뽑아봐. 9분의 A. 약분도 시키지 마. 그냥 불러. 부호는 붙여야지. 그 다음에 자, 그럼 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앞에 두 분수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고 뒤에 건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쵸? 이미 근데 이 뒤에 두 분수는 서로 다르잖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분수 하나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하랬지? 손가락을 펴라.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야지. 손가락을 펴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해. 등호를 기준으로 분수 만나면 이렇게 곱하라고요. 이렇게가 어떻게 해야? 9를 누구한테? 2한테 마이너스 6을 A한테 곱해버리라고. 그게 제일 편해.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A가 몇일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되잖아. 그치?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이번엔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뭐만 달라져? 분수 3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A. 이게 다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해. 그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 한번 하고 또 해. 그치? 자, 여기서 해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2B는 4. 그 B값 얼마야? 2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B가 2인 걸 알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A 얼마야? 자,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야? 6이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되니까 분수 3개로 뽑아가지고 푸는 방법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그치? 까먹지 마세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넘겨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몇 x 플러스 몇 y는 몇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두 식을 모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수 3개 뽑아서 특수한 해를 갖는 것은 처리하면 된다. 자, 요 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12쪽 여기는 불러주세요. 어떻게 4개니? 아니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도 여기 체크를 안 했다고요? 뭔데 지운 게? 니은 지웠어요? 니은은 왜 지웠어요? 아니 무슨 남의 문제집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네 문제집이잖아 동희야. 그치?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니은을 그럼 지웠으면 왜 지운 거야?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있어서 지운 거지? 근데 사실상 이 x제곱이 있는 거니? 이게 우리 눈에 보이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1차식으로 봐요? 2차식으로 봐요? 몇 차식? 이건 1차식인 거야. x제곱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넘겨서 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니은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니은 맞는 거야. x제곱은 어차피 없는 거고 x 하나 y 하나 있고 등호 있잖아. 그럼 기억은요? 디귿은요? 뭐라고? 이게 틀린 거야. 디귿이. 왜 틀렸을까? 누가 사라지죠 여기서? 그쵸, 이거는 차수가 2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이게 x랑 y가 둘 다 미지수잖아.
둘 다 미지수니까 미지수끼리 두 번 곱해진 거 이건 마치 아까 전에 x제곱처럼 그지? 차수가 2차인 항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도연아 이 식은 굳이 붙이자면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돼? 왜요? 1차 방정식 그럼 디귿 맞나요? 답인가요? 저 1차잖아요. 그럼 너는 답을 몇 번을 골랐어요? 무조건 답이에요. 2번 골랐, 3개라고 골랐죠? 어떻게 3개예요 그러면? 기억이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미음인데 니은이 1차식이면 말이 안 되잖아. 응? 방금 동해한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었잖아. 도연아, 그치? x제곱 나오면 x제곱, 이건 지금 x제곱이 지워졌지만 사실 x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봐, 안 봐? 안 보지. 왜? x제곱이라는 건 x가 두 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2차 항이거든. 2차 항이 살아있으면 걔는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도 같은 관점에서 x랑 y랑이 곱해진 거 이 항을 우리는 몇 차 항이라고 봐줘야 돼? 이거 2차 항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x랑 y가 둘 다 주인공이잖아. 어? 미지수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주은아 몇 차 항이라고? 2차 항이야.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동해야 리을은 맞니 틀리니? x나 y 같은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갔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1차라고 말하는 거는 x나 y가 한 번 곱해진 항이 1차인 거예요. 근데 x가 분모로 내려간 거는 한 번 곱해진 게 아니라 한 번 어떻게 된 거야?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굳이 몇 차야? 물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차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아무튼 x가 분모로 y가 분모로 내려간 거는 다 지우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판단할 때.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어때 지원아? 미음은 맞지 그지? 아까 x가 분모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숫자가 아무리 숫자가 내려가 있는 거는 뭐든 상관없어요. 그쵸? 맞죠? 이거는 2분의 1x 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미음 맞고요. 비읍은 동의야 맞을까 틀릴까? 왜? x가 사라져요. 맞아요. 그쵸? 분배 법칙 해보면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x 하나 있으니까 합쳐 3x거든. 이쪽에 있는 3x랑 지워져 버리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안 남지, 그지? 이건 미지수가 두 개라는 조건에 어긋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지? 얘들아, 자기가 숙제를 해왔으면 있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았든 틀렸든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할 때도 내가 이거 어디를 몰라가지고 틀렸는데 여기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질문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몇 개 어떤 거 세 개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질문해버리면 오래 걸리는 거야, 동이야. 알겠죠? 자기가 숙제 할 때 내가 며칠 있으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흔적을 남겨놔야 돼. 그지? 그래야 질문할 때도 아 내가 여기서 막혔었는데? 하고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숙제를 할 수 있다고요. 응? 맨날 숙제하는 시간 여러분 실력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응? 자, 112쪽입니다. 112쪽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안 돼. 112쪽 질문. 6번. 2번의 답 몇 번이니? 3, 4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4번에 1번이고 주원이는 6번에 2번 맞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주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113쪽으로 가서 113쪽에는 질문 11번 9번도요. 11번과 9번
지원아 11번 맞았니? 네. 어떻게 풀었어요? 다 내일 얼마나 내일이죠? 뭐 어떻게 대입을 해봤다는 거야? x의 개수를 마이너스 5로도 해보고 4로, 마이너스 4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다고? 저거 눈 닫고 와야지. 커지는 작아지는 대로 대충 원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 객관식으로 안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고 답이 분수고 이러면 어떻게 맞춰요? 응? 주원이는 어떻게 풀었니 이거? X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그리고 어. 번째식의 어. X 개수를 다른 미식으로 잡고 그렇지. 저게 포인트지. 우리가 지금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 잘못 본 숫자가 얼마냐가 질문이잖아, 시원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잘못 본 숫자 자체를 문자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지? 제일 만만한 거 A. 그지? 지금 저 3x-y는 1이라는 식에 있는 3이라는 숫자를 뭔가로 잘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 3을 뭘로 바꿔놔? A로 바꿔놔. 그 다음에 A를 찾으면 A가 답인 거잖아. 맞죠? 응?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보고 3을 이걸 지금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이 잘못 본 숫자를 A로 놓자. 이렇게 놓자. 그리고 이 A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요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런 식에서 x 값을 마이너스 1이라는 해로 얻었대요. 그럼 지원아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디다? 도연아 듣자. 어디다 대입할까? 그치? 위에다 대입해야 돼. 왜냐면 위에다 대입해야 누구를 얻을 수 있으니까 y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y는 5 맞죠? 그죠? 자, 넘겨서 나누면 y는 3 나옵니다. 맞니? 그럼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런 해를 얻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밑에 식에.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누구의 값을 찾을 수 있어? a를 찾을 수 있고 그 a가 바로 이 문제 답인 거죠. 그죠? 처음 그 3을 잘못 본 숫자. 그치? 그럼 깔끔하게 풀리잖아. 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4가 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은 2번. 잘못 봤다. 그 숫자를 찾아라. 그럼 그 잘못 본 숫자를 문자로 두는 거예요. a로 두라고. 그치? 그 다음에 a 값을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지원이 12번이라 그랬니? 9번이라 그랬니? 9번. 자, 9번에서는요. 우리 도현이 어떻게 풀었나? 9번. 나는 제발 내가 어떻게 풀었니? 라고 대답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너무 듣고 싶어. 수리가 저건 아니었었어. 아니 근데 지금 봐도 지금 그냥 이 문제를 네가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읽어봐도 처음 스타트는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 이거? 준아 어떻게 풀까 이거? 위에다 곱하기 2를 했어? 왜요? 근데요? 근데 이게 위에 식과 아래 식이 2대 1인가? x 대 y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자 만약에 연립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x와 y 값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안 써있고, 자, 여기에 이 자리에 y가 x의 3배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맞아서 물어보는 거 다시 말해봐. 3x는 y.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있잖아. 직접적으로 식으로 말해준 게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써 또 식 하나를 주는 문제 있었잖아. 그치? 도현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3x는 y라는 식을 하나 써가지고, 그치? 그럼 우리는 몇 개의 식을 알고 있는 거야? 총 3개의 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 3개 중에 필요한 거 2개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지. 그치? 그치? 자, 그렇게 풀지.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봐요. 자,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문제는 도현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긴다면 x와 y의 값에 b가 2대 1이다를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무슨 식이 일단 만들어져요? 그렇지, 비례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다가 x 대 y는 2대 1입니다 라는 비례식을 하나 새로 쓰라고요. 그럼 식이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동해야 어떻게 바꿔? 그쵸? 이렇게 하면은 x는 2y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3개의 등식 중에 골라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식 3개니까. 그치? 도현아 어떤 걸 고를까 그러면? 그치? 이렇게 2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x, y가 나올 테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야 무슨 법이 좋아? 대입법이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2y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6y 빼기 4y니까 뭐예요? 2y가 4네. y가 얼마? 2. y가 2면 x가 얼마? 4. 자, 그럼 이것을 이 찾은 x, y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맨 위에 식에 대입하면 a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a가 6이 되겠고요. 그럼 2a가 14가 돼가지고 a는 7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 문제에서 문장으로 식을 하나 준 거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한번 뽑아내면 풀리는 문제라고요.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니고 기본 유형이에요. 113쪽에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3번. 10번에 몇 번? 1번? 아닌걸? 어떻게 풀었어, 지원아? 그치, 요거랑 요거를 연립했죠? 그래서 XY가 뭐 나왔어요? 3하고 1 나왔어. 3,1을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3,1을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9는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2네. a가 4.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 더하기 b는 4. 그럼 b가 마이너스 5네. 답은 2번이죠? 그죠? 이거 손바닥 맞아야 돼, 이거. 손바닥 맞는 문제야, 이거. 자, 또 113쪽에 질문 있나요? 7번에. 오늘 손바닥 맞을 사람들 많구만. 자, 주원아, 대입했지? 대입했지? 요거랑 요거가 해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는 거잖아? 불러주세요. 3 a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쵸? x, y에 대입하는 거니까 a, b가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대입하면 2a 플러스 5b 플러스 5b는
19. 자, 기식이 두 개지. 연립할 거야. 누구를 없앨래? A를 없애자. 여기다 몇 배? 2배. 여기다 몇 배? 3배. 그러면 6A-4B가 38. 요거는 6A 플러스 15B가 57. 그치? 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빼겠죠? 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9B 맞나요? 자, 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9 아닌가요? 그죠? B 얼마예요? 1. 자, B가 1인 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잖아. 넘어가면 21이죠? A는 얼마? 7. 답은 뭐야 그럼? 5번. 그쵸?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113쪽에 더 질문 없죠? 동해 정신 차리고. 동해 다 맞았어? 113쪽? 자, 114쪽으로 갈게요. 114쪽의 질문. 13번이랑 16번. 아, 13번 같은 건 좀 알아서 합시다. 계산 문제 아닙니까? 어? 잘 모르겠어요. 위에 시계 몇 배 할 거야? 저거의 10배요. 아 100배요. 아, 100배 하시고 밑에 시계 몇 배 할 거야? 저거는 15배 할 거지. 딱 이 문제에서 계산 실수 할 만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15배 할 때 이 3하고 이제 15하고 약분되면 5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쓸 거야? 15배 했을 때. 3x 마이너스 음, 10x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5y. 5y. 맞죠? 네. 그치?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야 되는 거 그것만 안 까먹으면 돼. 그치? 그러면 정리해서 가간법 하면 되는 거니까. 어? 해봅시다 이런 거는. 그 다음 몇 번? 16번. 16번? 16번은 자, 해가 주어져 있지 지원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대입할 건데 어디다가 먼저 대입하는 게 똑똑할까요? 그치, 위에 식에 대입을 해야 A에 관련된 식이 되면서 A를 찾을 수 있겠지. 밑에 대입해버리면 A도 있고 B도 있어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먼저 대입할게요.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8이네. 이해되죠? 마이너스 8A가 8이니까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해가 마이너스 4, 얼마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어디다 넣으면 돼? 밑에 식에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B는 7 아닌가? 그죠? A 플러스 B는 6 되겠죠. 그쵸? 답은 6입니다. 자, 또 114쪽의 질문. 17번. 이 답은 뭔데? K는 3 맞습니다. 그쵸? 17, 18. 17번은 주은아, 이 방정식 풀 수 있죠? 이거 그냥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되잖아. 풀어서 xy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할까? x가 여기가 나왔어. x는 몇, y는 몇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응. 그렇지.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 응? 끝. 맞죠? 이거 뭐 푸는 거 아니잖아. 풀 수 있잖아. 이건 뭐 대입법 해도 되고, 아니면 넘겨서 가간법 해도 되고, 그건 네 맘대로 하면 되고. 그죠? 내려갑니다. 18번. 18번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도연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18번. 지금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뭐 풀어요? 푸는 방법 몰라요? 푸는 도중에 막혔어요. 어디까지 했는데요? 저요? 어. 109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 11을 못했죠. 아, 세 군데다 동시에 12를 곱했나요? 네, 좋습니다. 완전히 분수를 없애고 시작하자. 그럼 전체적으로 딱 12배 해줘도 괜찮죠? 12배 해주면 얘는 이제 약분되고 4가 분배되니까 4x 빼기 12y 되고, 요거는 3이 분배되니까 9x 플러스 3 되고, 요거는 6x 마이너스 6y가 됐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 두 개 골랐어? A, B, C라고 할게요. A, B요. A는 B 한 번 했고 또 B, C.
BC 했어요. 그럼 A는 B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9x 2항 시킬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y는 3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BC 했다고? BC. 자, B랑 C 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3x 플러스 6y는 마3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다? 밑에다 2배 가간법 할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6x 플러스 12y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둘이 어떻게 할까? 더해요. 그쵸? 더하면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x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마이너스 9가 넘어갔다. 6이죠. 6y가 6. y는 1. 그치? 그러면은 A, B, 문제에서 말한 A, B가 지금 마3과 1이니까 B 빼기 A는 도연 얼마다? 4가 되겠죠. 그쵸? 자, 114쪽에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부등식 할 때도 부등식 활용 있었잖아. 응? 부등식 활용하고 연립 방정식 활용하고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부등식은요. 미지수가 몇 개였어요? 한 개. 부등식은 미지수가 한 개였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x에 관한 부등식을 만들었었잖아. 그치? 자, 근데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식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x를 뭘로 잡고 y를 뭘로 잡을지부터 정해주고 시작하는 거지. 그치? 미지수가 2개로 바뀌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고 당연히 식도 몇 개를 세워야 돼? 2개를 세워야 돼. 그치? 그래서 x랑 y에 대한 식 2개를 세우는 거고요. 식만 세워지면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어떤 두 자연수의 합이 24이고 차가 6입니다. 그랬죠. 그럼 지원아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 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두 자연수를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왕이면 큰 놈을 x 작은 놈을 y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안 헷갈린다. 그럼 지원이가 식 2개 불러주세요. x 플러스 y 그 24.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끝났지 뭐. 그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내려가서 2번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우리 동해가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두 수 중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두 수의 차가 18이다 이거야 동해야. 그럼 첫 번째 식은 뭐예요? x-y는 18 맞죠?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이거지.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보다 4만큼 클 때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동해야. 큰 수는 이렇게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 동해야 우리는 지금 뭘 x로 잡았니? 그러면 큰 수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써야 돼? 그럼 x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x는 뭐라고 해야 돼? 그치? 그게 식인 거야. 그쵸? 작은 수의 3배보다 4만큼 커 그랬으니까 3y 플러스 4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주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62살이고 14년 후에는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랬잖아.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현재 그리고 14년 후 두 시점에 나이를 각각 써보는 거예요. 일단 주인공이 2명이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뭘로 잡아주나? x 현재 아들의 나이를 y 자 그럼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히 14년 후엔 엄마는 몇 살?
그치? x 플러스 14 세. 그 다음에 아들은 몇 살? 이게 당연히 될 거지. 근데 현재는 엄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62살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뭐라고 하면 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만 잘 쓰면 돼. 자 14년 후에는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14년 후니까 요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엄마 나이는 뭐예요? 그쵸. 그럼 이거의 몇 배다? 2배다.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4는 y 플러스 14의 2배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나이에 관련된 문제, 특히 현재 말고 다른 시점이 또 등장하는 문제는 이거부터 써놓고 식을 세우는 거야. 도현아 듣고 있니? 이거 썼니? 같이 하자, 같이. 현재 시점의 나이를 x, y로 잡고 14년 후에는 x 플러스 14, y 플러스 14 이렇게 딱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 2개 나왔죠? 요 식하고 요 식 2개 써놓고 연립하시면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누구? 주원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염소랑 닭이 총 38마리가 있다 주원아. 이것부터 벌써 식 하나 나왔네. 플러스 y는 38. 그렇지. 염소의 다리가 몇 개죠? 4개죠. 닭은 다리가 몇 개죠? 2개죠. 그렇죠. 그러므로 염소와 닭의 다리의 수의 합이 100이다. 이걸 식으로 쓰면 뭘까? x 플러스 2y는 100. 그렇지.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죠? 그죠? 가끔 닭다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죠. 아니, 50래. 가끔 닭다리가 몇 개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고. 당연한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갈게요. 5번 문제는 누가 세워볼까? 시완이가 한번 세워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면 10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보통 잡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7이다. 이거는 시완아 그냥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지.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이 유형은 항상 두 번째 게 좀 조심해야 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 이랬잖아. 그치? 자,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수가 등장해요. 자, 바꾼 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치? 근데 시원아 여기서 말하는 바꾼 수, 처음 수 이거는 전부 몇 자리 자연수를 말해? 그치, 두 자리 자연수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수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수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x, y인 얘 말하는 거지. 이게 처음 수지.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지. 이런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10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치? 주은이 알고 있니? 동해 알고 있니? 그럼 동해야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꾼 수 있잖아. 바꾼 수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10y 플러스 x. 맞습니다. 그쵸? x랑 y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거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바꾼 수인 거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처음 수인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시완이가 식 불러주세요. 두 번째 식을 뭐라고 쓸까?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게 항상 제일 좋아. 문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바꾼 수는 그랬죠? 바꾼 수는 그러니까 바꾼 수로 시작할 거야. 바꾼 수가 누구죠? 얘가 바꾼 수죠? 바꾼 수는 지원이 잘 봐.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그쵸 9만큼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렇게 두 식을 완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표로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10의 자리수를 x, 1의 자리수를 y로 잡았으니까 10x 플러스 y가 두 자리 자연수인 거고 이걸 바꿔버리게 되면 요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10y 플러스 x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요런 상황. 그치?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연수에 관한 문제 상당히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6번으로 가서 6번 문제는 지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나왔어, 지원아. 그러면 연립방정식인데 직사각형이 나왔으면 딱 가로 세로가 x, y로 잡기 딱 좋지. 그치? 문제 읽어봐도 맞고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했어. 첫 번째 식, 둘레 길이가 36이다. 식으로 세우면 뭘까요? 그렇지. 2x 플러스 2y는 36. 근데 요거는 어떻게 써놓으면 더 간편할까? 그치. 2로 한번 나눠가지고 요렇게 써놓으면 조금 더 연립하기가 편하겠죠. 그쵸? 요렇게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도현이 같이 보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만큼 짧아. 뭐라고 쓸 거야?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지원이도 x는 이렇게 시작했지. 이게 가로 아니니? 이게 가로? 그치? 가로가 세로보다 6cm 짧아라고 말했잖아. 왜 더해? 짧은데. 어? 지원아,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거야.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응? x가 y 플러스 6하고 같겠어? 아니야. 문장을 그대로 옮겨.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쵸. 짧으면 빼면 되는 거야. 그치? 문장을 그대로 옮겨라.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계산은 해보시고요. 자, 7번 넘어갑니다. 7번. 7번은 주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 개에 600원인 초콜릿과 한 개에 800원인 주스를 합쳐서 12개를 샀지. 자, 12개를 샀어. 이거 자체가 식이야. 그지? 왜냐면 우리는 초콜릿의 개수와 주스의 개수를 XY로 잡을 거거든. 그럼 12개를 샀으니까 첫 번째 식은 뭘까요? 그렇지. 그냥 수량에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격을 합쳐주면 되지. 도연아 같이 보자. 자, 가격 불러줘. 600x 그렇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당연히 도연아 계산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격 같은 거 나오는 거는 공 두 개씩 이렇게 샥 그지? 양변을 1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공 두 개씩 샥 지워놓고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그쵸? 표를 채운다면은 여기 밑에는 주어나 뭐라고 표를 채워야 돼? 요거? 그지? 여기 600x 요거는 800y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줄의 합계는 그죠? 요거는 개수의 합계를 말하는 거니까 12개죠?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온다. 자,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요거는 도연이가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뭐 그냥 읽으면 쭉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일단 첫 번째가 이거는 가격에 대한 식이네, 그지? 2,400원짜리 망고와 900원짜리 키위를 사고 14,400원을 지불했는데 망고를 X게 키위를 Y게 샀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이 뭘까요? 그쵸? 2,400X 플러스 900Y는 14,400. 그리고 두 번째 식이 뭐냐면 키위를 망고보다 5개 더 샀다. 뭘까요, 식으로? 그렇죠. 잘했습니다. 문장을 그냥 식으로 옮기라 그랬으니까 키위를 그랬죠? 키위를 그러니까 Y는 망고보다 X보다 5개가 더 크다 이 말이니까 그치? Y는 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제일 편하다. 그치? 항상 문장을 그대로 옮겨라.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라.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8페이지에 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거 3번 있죠? 3번 요거식 한번 세워봅시다. 3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충분히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X랑 Y에 대한 식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자 기회를 줄게.
지원아 만약에 뭐 27이라는 숫자가 있어. 27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7이잖아. 이 4개의 숫자가 들어가게 등식을 세워봐. 어. 27은 이 되게 27은. 20 플러스 7? 그러니까 10이랑 2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나머지 7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나눗셈을 당하는 숫자가 나오잖아. 이거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나눗셈 맞게 잘 했는지 검산해보는 식이잖아. 그치? 동해 이해됐니? 내가 27을 10으로 나눠서 몫이 2고 나머지가 7이야. 그러면 그 나눈 수하고 몫을 어떻게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나눗셈 당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나눗셈이지. 그치? 그러면 동해야 네가 아까 써놨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등식으로 고친 다음 어떻게 되겠어? 동해야 아까 네가 식을 2개 써놨잖아. 첫 번째 거는 그냥 등식이잖아. 그 자체로 x 플러스 y는 43이다. 내가 그걸 바꾸라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그 두 번째 줄에 써있는 거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바꾸라는 거죠. 아니 너 두 번째 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그대로 불러봐. 이렇게 써놨지?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게 뭐야? 27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7이다 이거 보여줬지?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말했니? 아니 숫자로 얘기해. 뭐는 27은 그 20이 어떻게 나온 건데? 10 곱하기 2 플러스 7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맞겠냐고 상황이. x는 그치 4y 그거 이렇게 바꾸란 얘기잖아. 이렇게 바꾸란 얘기. 그치? 집중하세요. 집중. 그 첫 번째 식은 뭐였어 아까? 그래 그거 하고 지금 방금 나눗셈을 등식으로 바꾼 거 x는 4y 플러스 3이랑 같다. 이 두 개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알겠니? 알겠니? 네. 다음번에 또 나눗셈 나왔는데 또 못 바꿨다. 손바닥 맞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9번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 119쪽에 12번 자, 12번 문제는 우리 도현이요. 그래 도현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도현아 1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x로 무엇을 y로 잡을까부터 말해주세요. 그죠? x번 마치고 y번 못 맞췄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럼 두 번째 식을 뭐라고 쓸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첫 번째 식, 보통 더 간단한 걸 첫 번째 식으로 쓰는 게 좋거든? 도현이가 말한 것보다 더 간단한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12개의 구수를 던졌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추든 못 맞추든 아무튼 다 합치면 12번 도전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2라는 식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점수 계산하는 건데 점수 어떻게 써야 돼 도현아? 3x 마이너스
그렇죠. 맞추면 플러스 3점이고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이야. 못 맞추면 마이너스 2점이야. 그러니까 점수를 쓸 때는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최종 점수가 1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지막에 1점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동의 이해되니? 자, 여러분 이거 숙제할 때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다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는 뭘 x로 잡았고 뭘 y로 잡았는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식 두 개를 어떻게 세웠냐도 물어볼 겁니다. 답만 써오는 거는 다 숙제 안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숙제 인증샷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x가 뭐고 y가 뭐고 식이 뭔지는 있어야 돼. 계산은 연습장에 하더라도 x가 뭐고 y가 뭐고 식이 뭔지,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책에 숙제한 것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숙제한 걸로 인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가위바위보 문제인데, 이 120쪽에 있는 13번 문제는 자, 우선 여기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을 x로 y로 잡을 건지부터 정할 건데, 자, 시완이가 한번 해볼까? 무엇을 x로 잡을까? 근데 이긴 횟수라고 말하면 사람이 2명인걸? 그치? 의성이의 승리를 x번 이렇게 잡을게요. 그치? 그럼 y는 뭘로 잡을 거야? 그치? 똑같이 의성이의 패배를 y번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위바위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의성이의 승리와 패배를 x, y로 잡는 순간 또 한 사람 누구야? 현수의 승리와 패배는 어때? 자동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야. 의성이가 x번을 이겼어. 그럼 무조건 현수는 몇 번을 진 거야? x번을 진 거야. 동의 이해되니? 두 명이서 1대1로 다이다이를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긴 횟수가 곧 너의 진 횟수랑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의성이의 승리가 곧 현수의 패배고, 의성이의 패배가 곧 현수의 승리다. 그치?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성이의 승리가 x, y 이렇게 돼 있으면 옆에다 똑같이 써보면 의성이 말고 그 누구야? 현수의 승리는, 자, 현수의 승리는 주은아 뭐라 그래야 돼? y번, 현수의 패배가 x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성이 식 세울게요. 시원이가 세워줘. 의성이의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이기면 4칸 올라가고 지면 1칸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4x 마이너스 y는 뭘까? 17. 그치? 근데 현수가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말해줬어, 안 말해줬어? 안 말해주지. 보통 이런 문제는 의성이는 어디에 올라가 있었고 현수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현수 얘기는 없지. 대신에 무슨 말을 해줬어요? 가위바위보를 총 8번을 했어요 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비기지는 않았다 그랬으니까 중간에 비긴 게 없어. 그러면 x랑 y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식 하나 나오는 거지. x, y는 얼마다? x 플러스 y는 8이다. 요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아마 밑에 있는 14번이나 15번 문제를 보면, 그쵸? 한 명 거 나오고 다른 사람 거 나오고 두 명 게 나와요 보통. 그치? 그러면 한 명 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다음 사람 거 쓰고. 그쵸? 아무튼 핵심은 두 명이서 1대1로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의 이긴 횟수가 너의 진 횟수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게 딱 박혀 있어야지 이 가위바위보 문제들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율에 대한 문제 중에서는요, 퍼센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자, 18번 문제는 지원이가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전체가 330명의 학교에서 어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남자의 30%와 여자의 24%가 반대를 했다. 이 안건에 반대한 학생이 총 9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네. 일단 문제 상황이 이제 입력이 됐어요? 아직 입력이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처음 출발은 항상 X와 6점. 무엇을 x로 잡을 거냐, 그치? 뭘 x로 잡을래? 남학생, 그치? 남학생을 x로 잡았어. 그럼 y는? 여학생. 그치? 여학생 숫자를 y로 잡았어.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가볍게 뭘까요? X 플러스 Y. 그렇지. 전체 학생이 330명이다 그랬으니까 간단한 식을 우선 하나 쓰는 거야. x 플러스 y는 330.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뭘 쓸 거냐면 남자의 30% 그리고 여자의 24%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총 90명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남자가 x명이잖아. 그럼 남자의 30%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뭐야? 10분의 3X. 그렇죠. 뭐 100분의 30x 이렇게 써도 되고 10분의 3x 약분해서 써도 되지. 그치? 또 퍼센트니까 분모에 100을 깔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30x 그러면 여기 남자의 30%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 뭐라고 할까? 플러스 100분의 24Y. 24y 이게 여자의 24%. 자, 더하면 이게 몇입니다? 9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한 학생들의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고 역시 여기서도 x를 뭘로 잡을까? y를 뭘로 잡을까? 식이 뭘까? 이거는 반드시 풀 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쓰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1쪽으로 가서 1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에 대한 문제는 자, 1에 대한 문제는 약간 조금 독특한 문제 유형인데 우선 예전에 우리 1차 방정식에서도 해봤지만 1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항상 1에 대한 문제는 전체 1의 양을 뭘로 잡는다? 1로 잡는다. 기억나죠? 그죠? 1에 관련된 문제를 할 때는 전체 1의 양을 1로 잡는다. 이거는 약간 그런 국룰 같은 거야. 그지? 항상 1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전체 1의 양을 1로 잡는 겁니다. 전체 1의 양을 1로. 자, 근데 수현이라는 친구는 수현이와 정수가 같이 일하면 4일 걸리고요. 수현이가 5일 하고 나머지를 정수가 2일 하면 끝난대요. 그럼 이 두 친구가 각각 자기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두 친구가 각각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현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을 거고 또 정수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로 잡을 거야.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하루에 도연아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현이는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대? 정수는? 좋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둘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합산한 것만큼의 일을 소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같이 하면. 그치?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하면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원아 며칠 동안 일을 했더니 5일. 문제 잘 보세요. 함께 일을 하면 며칠 만에 4일. 4일 동안. 그치? 자, 그럼 이게 하루 동안에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여기다 4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그럼 이거 둘이 같이 4일 동안 일한 거죠. 둘이 같이 4일 동안 일하면 그 일이 끝난다 그랬잖아. 그 일이 끝난다는 얘기는 이것이 무엇과 같아진다는 얘기일까? 1과 같아지는 거야. 전체 일의 양과. 그치? 는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식.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수현이가 먼저 5일을 했네. 그죠? 주은아, 그럼 수현이가 5일 동안 한 일의 양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5x를 먼저 수현이가 했어. 그리고 이제 수현이는 빠지고 그 다음에 정수가 왔어. 정수가 2일 동안 일을 했네.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정수가 2일을 더 했더니 끝났어. 그럼 또 끝났으니까 는 뭐라 그래야 돼?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1에 대한 문제를 풀면 x랑 y가요 무조건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분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봐봐. 자,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이거 분배 법칙 하고요. 밑에 식에다가는 2배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하면은 4x 플러스 4y는 1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식에다가 이제 가간법 하기 위해서 2배 할게요. 2배 하면 10x 플러스 4y는 2 이렇게 되잖아. 그 둘이 뺄 거잖아. 자, 이렇게 뺐어요. 둘이 빼면 도현아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 그럼 x는 6분의 1. 자, 분수 나오죠? 분수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6분의 1 나왔죠? 그럼 x가 6분의 1 나온 거를 집어넣읍시다. x가 6분의 1 나온 거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6분의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앞에 4 있으니까 6분의 4죠. 그죠?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3분의 2 플러스 4y가 1이네. 그죠? 뭐 곱하기 3하고 풀어도 되고 나는 그냥 분수 계산할래요 하셔도 돼요. 3분의 1을 그냥 넘깁시다. 그럼 4y가 얼마가 되냐면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죠? 동의 양변 어떻게 한다? 그럼 3 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곱하면은 12y가 1 되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결국 우리 목표는 y만 남게 하는 게 목표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도 될까요? 그래서 4로 나눠버려도 돼요. 그죠? 4로 나눠버려도 돼. 그치? 그럼 4로 나눈다는 얘기는 4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뭐가 될까? y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치? 이게 정상이야. 그럼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주은아, 이 누구야? 수현이는 혼자서 하루에 얼만큼 일을 소화한다? 6분의 1만큼의 일을 소화하지. 그럼 만약에 수현이가 혼자서 이 일을 싹 끝내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6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수연이가 하루에 6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얘 혼자서 이 일을 다 끝마치려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야? 6일이 걸린다는 얘기야. 6일. 이해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 누구였지? 정수. 정수가 혼자 다 끝내려고 그러면 얘들아 며칠 걸린다? 12일이 걸려. 이런 뜻인 거라고. 그죠? 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고 각각의 주인공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y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12일 이렇게 식을 답을 쓰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여러분 네 읽어보면서 식 세우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쪽이야. 116부터 121까지. 오늘의 숙제는 뱃센 116부터 121까지고 반드시 x가 뭐고 y가 뭐고 내가 어떤 식을 세웠는지 요게 보이도록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채점한 데 있잖아. 센에서 채점한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쳐와야 되는 거지. 그치? 고칠 때 생각하면서 고쳐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디서 박혔어? 물어보니까. 그치? 잘 생각하면서 틀린 문제 고쳐봅시다. 수고했어요.